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나인입니다. 이 M440i의 그릴 있죠? 이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 진짜 못생겼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못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BMW의 그릴은 말이죠, 원래 세로였어요. 원래 세로였다가 이제 가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 옛날 BMW 모델들을 보면은 그 세로 그릴이 잘 어울립니다. 네, 멋있어요. 아름다워.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디자인이니까 지금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네이징이 좀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봤는데 봐도 네이징이 안 되고 보면 볼수록 꼴보기가 싫고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그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 예전에 그 세로 그릴일 때는 비율 자체도 길었어요. 위아래로 길었단 말이야. 그 디자인의 그릴도 함께 세로로 들어갔을 때, 위아래로 길게 들어갔을 때 멋들어졌던 건데 어울렸던 거고, 이게 지금은 차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넓적해지고 와이드해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여기다가 세로 그릴을 갖다 넣어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든 이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BMW 이번에 iX 나왔죠. 네, iX는 그나마 SUV니까 이런 차량들보다는 위아래로, 정면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나마 좀 봐줄만 하더라고, 그나마.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릴에 대한 건 실물로 보니까 더 깜짝 놀란다. 자, 이 M440i 4시리즈죠. BMW의 4시리즈. 4시리즈는 뭘로 만들어? 네, 3으로 만들어요. 3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3시리즈에도 지금 이와 동일한 모델이 하나 또 존재할 거란 얘기고, 네, 맞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M340i. 네, 그 M340i의 쿠페 버전이 M440i. 지금 이 녀석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짝이 2개고 4개고를 떠나서 이 440i가 340i와 크게 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얘는 X드라이브가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340i는 후륜인데 얘는 4륜이다. 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 뭐 공차 중량도 뭐 한 30km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엔진의 출력, 뭐 토크 다 동일합니다. 미션도 동일하고요. 타이어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네, 다 동일한 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M440i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냥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시간을 5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자, 다 같이 5년 전으로 이동하시죠. 5년 전으로 이동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2016년입니다. 네, 2016년에 얼굴이 이렇지는 않았는데, 네. 자, 아무튼 2016년을 기점으로 이 차를 한번 일단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말씀부터 좀 드려보면 BMW가 독보적으로 가장 잘 만드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실키6 직렬 6기통 엔진이에요. 직렬 6기통 엔진인데 그냥 직렬 6기통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듀얼 클러치 미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고성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직렬 6기통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직렬 6기통만의 장점을 뽑아낼 수 있냐, 얼마나 많이 극대화한 엔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BMW는 진짜 압도적으로 이걸 잘한 애들이에요. RPM이 그냥 빠르게 올라가고 리스폰스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터보렉이 있고 없고 일단 이거를 제쳐두고 BMW가 가지고 있는 이 회전 질감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B58 엔진만이 주는 그 회전 질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지 수치적인 것들, 객관적인 스펙들로 설명이 안 되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옷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 캐시미어가 왜 비싸고 사람들이 왜 캐시미어를 선호해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몸에 닿았을 때의 부드러움이거든. 다시 말해서 그냥 6기통도 아니고 직렬 6기통, 그리고 그 직렬 6기통만 주구장창 계속 변태적으로 만들어 왔던, 계속 개발시켜 온 이 BMW의 지금 현재 B58 엔진이 가지고 있는 회전 질감은 옷으로 비유한다면 캐시미어와 같은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는 엔진의 환상의 콤비, 환상의 짝꿍, 진짜 미션이 아예 없어서 극도의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만들어주는 전기차가 부럽지 않은, 네, 바로 이 ZF 미션. 그냥 오토 모드에 놓고 운전을 해도 정확하게 운전자가 지금 어떤 가속을 원하는 상황이구나를 이렇게까지 빠르고 똑똑하게 캐치해서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는 미션은, 네,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자동 모드지만 악셀을 딱 댔을 때 이게 지금 내가 토크로 밀어야 되는 상황인지,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또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몇 단인지 정말
이렇게 똑똑한 미션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그냥 적당한 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일단 변속을 때리고 보는 게 아니라 나 지금 토크 충분한데? 이거 지금 1900rpm부터 5000rpm까지 50 토크가 플랫으로 나오거든요. 나 지금 힘 충분한데? 라고 하면은 굳이 변속시키지 않고 그냥 쭉 미는 거죠. 쭉.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가 악셀을 깊게 밟는다? 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멍 때리는 거 없이 뭐 생각하는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바로 그 단수에 차서 들어가 주고 그 과정 자체도 기가 막히게 빠르고 부드럽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BMW의 전매 특허 5대5 무게 배분과 낮은 무게중심, 그런 BMW의 DNA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이 미친 회두성까지 진짜 고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이 칼같은 핸들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주는 이 BMW만의 코너에서의 이 경쾌한 느낌. 이 코너 또한 엔진과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기계적으로 잡니 뭐 사륜이니 나발이니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자기 몸뚱아리의 이 스펙 자체가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거기서부터 주는 이 코너에서의 경쾌함은 BMW만이 가지고 있는 그 BMW 전매 특허의 그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좀 현재로 돌아오자고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은 2021년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 버전으로 이 차를 이제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자, 6기통 3000cc 실키6 380마력이래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최초의 B58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기통 직렬 3000cc에 우리가 MHEV라고 떠올리면은 바로 떠오르는 엔진이 하나 있죠. 네, 벤츠의 M256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벤츠의 MHEV 엔진들은 모터가 엔진과 미션 사이에 딱 자리 잡아서 엔진의 크랭크와 바로 다이렉트로 모터가 물려서 엔진의 힘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충전하기도 하고 또 시동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덕분에 엔진 앞에 거추장스럽게 걸려있던 엔진의 회전 질감을 갉아먹던, 엔진의 출력을 빼앗아가던, 엔진을 둔하게 만들던 여러가지 걸려있던 워터펌프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컴프레셔부터 모든 벨트들이 다 삭제가 됐어요. MHE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대부분은 다 48V로 전자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모터 자체도 엔진과 미션 사이에 딱 끼워져서 다른 구동 손실 없이 오로지 엔진은 그 벤츠에서 만든 직렬 6기통의 그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면서 엔진은 엔진대로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직렬 6기통 같은 경우에 물론 실키6 물론 회전 질감 좋죠. 물론 딱 이렇게만 해봐도 알 수도 있어. 부드러워, 회전 질감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지금 얘는 MHEV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슨 11마력이 추가됐니 어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운전자한테 베네핏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다른 점도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전이었다면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 직렬 6기통 엔진 레이아웃 하나만으로도 BMW를 칭찬해줄 만한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더 이상 그래 너넨 직렬 6기통이니까 역시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MHEV 시스템이 추가됐다고? 최소한 벤츠처럼 MHEV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출력에 좀 서포트를 해준다던가, 무게를 낮춘다던가, 불필요한 동력 손실을 막는다던가, 회전 질감에 좀 더 도움을 준다던가 하면은 말을 안 해. 그 모든 것들 하나 없이 그냥 아우디가 만드는 MHEV 방식처럼 기존에 원래 걸려있던 제너레이터 자리에 좀 더 큰 사이즈의 모터를 달아서 이 녀석이 스타트 역할 모터도 해주면서 그냥 벨트로 걸어가지고 엔진을 조금 돌려주고 그런다는 건데, 이렇게 벨트 타입으로 모터가 묶여가지고 살짝 같이 돌려준다? 이거는 사실 진짜 MHEV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B58 엔진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한 5년, 6년 전 그때 당시의 느낌, 그때 당시에 이 몸으로 느껴지는 출력과 뭐가 다른지를 사실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속에서의 터보력이 획기적으로 줄었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원래 알던 그 느낌이에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출력을 대단히 업그레이드 시켰냐? 그것도 아니야. 네, 6기통 3000cc에 380마력 이제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렇다고 BMW가 추구하는 펀 드라이빙, 그 운전의 재미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차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문짝이 2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 모델에 비해서 공차 중량도 늘고, 전체 길이는 13cm가 늘고, 휠베이스는 4cm가 늘고, 운전의 재미를 만들어내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출력이 아니라 사이즈거든요. 일단 작아야 되거든. 미니 쿠퍼 운전하는 게 재미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과연 그 차가 출력이 높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작아요. 미니는 작거든. 같은 맥락에서 BMW가 옛날에 1M이라는 변태 같은 차를 왜 만들었어? 292 M3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다고 막 난리 발광을 하니까, 그래, 펀카는 작아야지. 그 M에 열광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야, 자꾸 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겠어 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1시리즈를 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온 차가 1M이에요. 자, 너네가 원하는 작은 차 가지고 만들었어. 됐지? 이거 한 거란 말이야. 그 펀카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로터스도 마찬가지예요. 로터스가 무슨 뭐 출력이 뭐 400마력 500마력 나와가지고 그걸 펀카라 그러나? 아니에요. 가볍거든. 그리고 작거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 쿠페를 E클래스 베이스로 만들지 않죠. C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쿠페라 함은 문짝이 2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운전의 재미도 있어야 된다 라는 큰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자, 물론 실키6 증열 6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ZF 미션이 굉장히 똑똑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변속감을 느끼면서 이제 가속할 때 분명히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얘는 그 모든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냥 쿠페형 디자인의 럭셔리한 차를 만드는 건 뭐 6시리즈, 뭐 8시리즈 이걸로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4까지 와서 가뜩이나 엄청나게 커져버린 3시리즈를 바탕으로 이 커진 차를 그대로 그냥 문짝 2개를 만들면서 결국에 지금 현재에 와서 이 4시리즈는 너무 커져버렸고, 너무 커져버린 결과 코너를 잘 감지만, 코너를 잘 감기는 하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BMW가 코너에서 차를 딱 던지고 들어갔을 때 경쾌하게 움직여주고 또 진짜 나와 한 몸이 돼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피드백을 주는 그런 느낌은 이제 이 차에서는 더 이상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BMW 코리아에서 차를 수입할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옵션 구성도 저는 크게 이 아쉬움을 더하는데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M340i 같은 경우에는 후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4륜이에요. 오히려 M340i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사람도 좀 태우고 이 문짝 2개짜리보다는 훨씬 더 그 데일리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M340i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성도 갖추고 있으면서 차가 커졌지만 펀 드라이빙이 그만큼 불가능해졌지만 그만큼 사람이 넉넉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후륜에다가 M 디퍼렌셜까지 딱 들어가 있죠. M 디퍼렌셜이 뭐 별게 아니고 전자식 LS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340i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두 차 중 하나에 4륜 옵션을 넣었어야 된다라고 하면 M340i에 들어갔어야지. 그래도 이 M440i가 스포츠 쿠페면 적어도 그 M 디퍼렌셜 후륜에 딱 하나 박혀있는 후륜구동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이 차에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얘도 BMW에 M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4륜이 들어간 덕분에 아무리 코너에서 아무리 악셀을 끝까지 밟아도 코너에서 그 BMW 펀카를 탈 때 후륜이 쭉 밀면서 탈출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앞이 어떻게든 차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버벅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운전의 재미는 더 반감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차를 누가 사야 되냐? 도대체가 이 차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냐? 얘가 아무리 3시리즈와 전체적인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쿠페는 쿠페입니다. 뒷자리에 타기 힘들어요. 뒷자리 좁아요.
그리고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M340i라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걔가 공차 중량도 더 가볍고 운전도 더 재밌어요. M 디퍼렌셜 갖다 박아놨는데 4륜구동이 웬 말이야? 왜 필요해? 그렇다고 얘를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쿠페라고 생각을 해? 고급스러운 쿠페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쿱이 있잖아. 무게중심이 낮고 뭐 무게 배분이 5대5라고는 하지만 차 사이즈가 이미 커져버린 마당에 그 가치를 운전을 하면서 재미로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리고 나는 굳이 펀카를 타야겠고 뭐 뒷자리는 필요가 없고 뭐 이뻤으면 좋겠고 운전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M2라는 선택지가 있어.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 나는 뭐 이렇게 막 운전 그렇게 안해, 나는 그냥 이렇게 고속에서 칼질하는 나는 그 맛이 좋아 라고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차보다는 아우디 S5라는 또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번 신형 3, 4 시리즈에 와서 좀 유난히 도드라지는 BMW의 단점인데, 무게 배분 좋고 무게중심 낮고 뭐 다 좋은데 그만큼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아우디보다 떨어져요. 차선 변경? 이 고속 안정성 진짜 앞바퀴를 딱 물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칼같이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주는 그 느낌은 아우디보다도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머릿속에 답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차를 누구한테 사락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차를 추천해주면 좋을까?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질 않아. 물론 건너서 이 M440i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분께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분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 지금 앞에 그릴이 너무 예뻐서 M440i를 사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디자인 때문이 만약에 아니라면 말이죠. 웬만하면 이 차는 선택지에서 빼세요. 막 그런 미친 듯한 코너를 난 너무 즐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문짝 2대짜리 차가 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M2를 사시면 되고요. 나는 적당한 출력에 적당히 운전도 재밌고 그냥 적당한 뒷자리 공간도 필요해, 그러면 M340i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짝 2대짜리가 필요하고 6기통이었으면 좋겠고 출력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칼질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냥 고속에서 쭉쭉 째고 다니는 걸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우디 S5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이라면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펀카는 또 있죠. A45AMG, CLA45AMG가 있습니다. 물론 걔네한테 실키6는 없어요. 하지만 실키6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미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4기통 2000cc 엔진으로 얘보다 높은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보다도 제로백이 빨라요. 그리고 실제로 얘보다 작아요. 얘보다 그리고 변속이 빨라요. DCT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ZF가 미션을 잘 만든다라고 하지만 그 DCT 미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변속할 때의 타격감, 직결감, 물론 BMW가 요즘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진짜 많은 모델에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버전을 기본으로 쫙 다 깔아주죠. 그래서 지금도 옆 차선에 있는 차들 싹 다 보이고 할 정도로 많은 레이더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입차 중에서는 이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버전 이거 이상의 주행보조 장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는 없습니다. 내연기관 차들 중에 테슬라 제외하고. 그리고 또 BMW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잘 알겠는데, 단지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테슬라 가거나 제네시스 사면 돼요 그냥. 그런데도 우리가 수입차를 사고 독삼사를 사고 BM 벤츠 뭐 아우디를 보고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차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 전이었더라면 BMW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의 출력, 느낌, 실키6의 필링, 그리고 무게 배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매 포인트로 작용했을지 모르겠으나 BMW가 저 그릴 바꾸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부은 나머지 좀 이 정체성이 흩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근데 과연 이 차가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 차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고 그 바꾼 그릴이 뭐 이쁜 걸 모르겠고, 실내도 너무 한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실내는 진짜 이제 실내 디자인 좀 어떻게 안 하나 BMW.
네, 뭐 제가 BMW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또 그 좋아하는 만큼 기대심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8천만 원 주고 살만한 그 어떤 매력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볼라 솔루션이라고 가죽 코팅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불편하면 일단 잘 안 써요. 클리닝하고 코팅하고 따로 쓰면 불편해서 잘 안 쓴다고요. 그리고 냄새도 그렇고 막 번들거리는 거 싫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완전 매트하게 딱 매트하게 코팅되는 타입이에요. 번들거리지 않는 타입이고, 클리닝이랑 코팅을 한 번에 투인원이다. 무엇보다 향이 여러분들 조말론 아시죠? 조말론 향이에요. 조말론 향.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뿌리고 닦고 하면은 클리닝도 되고 코팅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죽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볼라 솔루션 i43라는 제품입니다. 레더 케어 제품이고, 레더 케어 제품들 성분이 사실 다 들어가는 게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한 성분들인데 결국에는 그 성분들을 이제 얼마나 좋은 데서 만든 성분을 가지고 와서 쓰고 이 레시피를 어떻게 섞었냐 에 따라서 클리닝 그리고 코팅 이런 능력이 쫙 다 갈라지는 건데, 써본 제품들 중에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하고, 일단 무엇보다 냄새가 좋고 쓰기가 편해서 밝은색 시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볼라 타월이랑 같이 해서 하나씩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미안하다 야 이거 씨.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